예, 반갑습니다. 프라임법 학원에서 면접 강의 담당하고 있는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일주 전에 있었던, 어, 피셋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 엄청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3년 전까지 그 면접 강의랑 같이 상황 판단 강의를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학원의 그 하종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또 윌비스의 박주범 선생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그 상황 판단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하셨을 건데 저도 거기 끼어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판단은 아마 점수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책형별로 봤더니 뭐 법조문이 1번부터 나오고 뭐 11번 넘어가니까 또 퀴즈고 그다음 또 퀴즈 또 퀴즈 이래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상황 판단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점수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가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명회지만 단순하게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 더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나갈 예정이라서 영상으로 보실 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 인재 면접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우리 지역 인재 면접 강의뿐만 아니라 5급 강의, 그 다음에 7급 국가직 강의, 그 다음에 9급, 그 다음에 7급 민간 경력직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면접 전부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9급은 이제 노량진에 있는 공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면접 경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들보다 더 많이 잘 알 거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쉬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한 2시간 정도 될 건데요. 좀 압축해서 어떤 식으로 면접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 푹 쉬셨죠?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들을 준비는 되셨겠죠? 자, 일단은 자료를 3개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면접 설명의 기본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기본 자료. 기본 자료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굉장히 좀 두꺼울 건데요. 면접 설명의 보충 자료라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3개년간 기출 보고 문제입니다. 보고 문제. 이거는 시중에서 절대 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시험 면접 치르고 나서 최대한 빨리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제하고 한 90, 뭐 100%는 아니지만 한 98% 이상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강의 계획서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관리형 면접반이나 이론 특강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으신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판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빌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시는 거는 기본 자료, 요거를 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기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역인재 면접 강의가 벌써 11년, 12년 차인데요. 제가 어떠한 그 면접 강의보다 우리 지역인재 면접분들이 제일 성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나 토시까지 다 받아 적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선 이제 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뭐 알고 오시겠죠? 잠시만요. 예. 우선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부는 경찰대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독특한 학교죠. 졸업해서 이제 공무원 생활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은 고려대 로스쿨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행정고시 합격했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변호사 시험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험 관련해서는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했고, 좀 많이 실패하고 또 몇 개는 합격했습니다. 운 좋게. 주요 경력 관련해서는 지금 세 번째 보시면 면접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까지 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따로 연구하는 이제 운영하는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지역인재 면접 관련해서는 한 10년 정도 계속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제 많이 합격을 하시고 또 합격률로도 또 좋다고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면접 과목 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집중, 너무 많이 집중해 주셔서 좋습니다. 면접 과목 개관해가지고 그 1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면 이미지에 요즘 보니까 뭐 TVN인가 JTBC에서 보면 해볼라고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유병재나 양세형이 가서 어디서 면접 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면접 관련해서는 우리 일반 사기업 면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렇게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위에 있는 개별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개별 면접. 요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면접하고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대다 면접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면접은 한 명이 들어갑니다. 나 혼자. 그럼 내가 만약에 1조에 속해 있다. 내가 1조인지 2조인지는 현장에서 오전에 가야지 또는 오후에 가야지 알 수 있고요. 한 조는 보통 한 7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요. 해당 조는 전부 다 자기 지역 직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행정이다. 그러면 경기행정이 하나의 조로 이루어집니다. 인원이 예를 들어서 좀 적게 뽑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충남기술 이런 경우에는 다른 기술하고 붙여서 합니다. 충남기술, 대전기술 합쳐서 하나의 7, 8명이 하나의 조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4명 정도 면접 보고 또 오후에 4명 정도 면접 봐서 이렇게 쭉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접관은 3분이십니다. 3분. 그래서 이 개별 면접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가 책상이라고 가정하면 나 혼자 들어가고 면접관 3분이 오세요. 면접관 3분이 오시고 요 셋 중에서 어떤 분이 자기의 생사를 결정질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예, 통상 이제 중간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공무원으로 따지면 4급 공무원이십니다. 서기관. 앞으로 이제 많이 익숙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서기관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앙부처의 과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틀림없이 내년에 이제 입교하시게 될 건데요. 이제 거기 가시면 이제 입교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앙부처 들어가실 건데요. 거기 가면 이제 과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보통 은퇴한 공무원분들,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전공하고는 크게 상관없이요. 행정학과, 심리학과, 내가 기술직이다. 그랬을 때는 보통 공대 교수님들 오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대1 면접입니다. 다대다가 아니라 3대1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뭐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질문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별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면접은 다른 면접부 일반 사기업 면접하고 다르게 완전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라서 여기 계신 분들 피세 성적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피세 성적대로 이렇게 갈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거기 어차피 예를 들어서 경기행정이다. 총 뭐 8명 중에서 7명만 뽑는다. 1명을 떨어진다고 하면요. 이 세 분께서 그 8명을 다 보기 때문에 8명 다 면접 보고 나서 좀 아쉬운 분 한 분을 떨어뜨리는 시스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강의 많이 들으시니까 통계를 내보면 좀 상위권에 있는 분들도 좀 떨어지시기도 하고 또 제일 말번에 있는 분이 또 합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개별 면접을 하려면 뭘 뭐 알아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블라인드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에서 사전에 입력 절대 안 하고요. 현장에서 뭔가를 물어봅니다. 그게 용어도 독특한데요. 개별 면접 과제라고 합니다. 근데 개별 면접 과제란 단어가 너무 생소합니다. 그래서 원래 재작년까지는요. 자기기술서라고 했습니다. 자기기술서.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본인이 어떤 특정한 조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은 경험을 기재하시오. 요 중에 문제가 그런 게 있고요. 경험 관련한 질문도 있고, 당신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입니다. 땡땡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뭐뭐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항의가 거셉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본인의 경험,
또 다른 한 문제는 입직하고 나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작성 시간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분 줍니다. 20분. 20분. 그래서 문제당 한 10분 정도 쓰게 되는데요. 이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라 가서 손으로 씁니다. 손으로. 손이 터져 나갑니다. 쓰려고 하면. 그래서 자기가 경험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해야 되고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 자료로서 가지고 있는 거는 면접관 분들은 요 세 분은 그 개별 면접 과제 기재사항 외에 일체 알 수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하고요. 그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개별 면접이 이제 공무원 면접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 생각하는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도전정신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공정성이라든지 봉사정신이라든지 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되는 질문이 있어서 보통 이것을 이제 공직가치 또는 공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직관은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로 끝내면 참 좋을 텐데요. 한 과목이 더 있습니다. 한 과목이. 이게 PT, 우리 대학교 때, 대학에 지금 지학생분도 있을 건데요.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요.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 그런데 사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CJ나 SK나 이랬을 때는 뭐뭐 매출 향상 방안 이렇게 될 건데요. 우리는 공무원 면접이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보통 정책 관련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 주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주거 관련해서 보완 대책이라거나 뭐 최근에 보면 4차 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4차 산업 관련해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활성화돼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 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 이런 취지로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한 두 줄, 세 줄로 질문이 나오면 그 완전 암기 시험이잖아요. 자기가 뭐 한 100개 정도의 이슈 뽑아가지고 암기해서 쓰는 거랑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3장 또는 4장 정도의 자료를 줍니다. 신문 기사도 주고 통계도 주고 다양하게 줍니다. 다양하게. 줘서 자기가 그 자료를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분석해서 나름의 이 자료의 문제점이 뭐고 해당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으로 치른 그 피셋 있잖아요. 피셋에서 언어 논리라든지 특히 자료 해석은 굉장히 많이 우리 보고서 자료 분석하는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 증가했다. 지속적 증가 추세, 지속적 감소 추세. 좀 지겹죠? 이런 거 옛날에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쭉 언급해서 자료 정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개인 발표라고 하고요. 프레젠테이션, PT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회 이슈, 이 정책이고요. 정책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작성을 하고요. 그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이건 좀 독특하게요. 발표도 합니다. 발표. 지금부터 뭐 청년 주거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차를 크게 4가지로 나눠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발표도 하고 발표하고 나면 면접관분들께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1번하고 2번 중에서 1번이 조금 부담된다. 둘 다 부담되는 거 다 압니다. 1번이 조금 더 부담된다.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내려주시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조금 더 부담된다.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내려주십시오. 예. 매해 2번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뭐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개인 발표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슈별로 전부 다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 강의에서는 어떤 소재든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당 문제점 관련된 대책을 많이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작년 기출문제가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2018년 지역인재 행정직 문제였어요. 그랬을 때 주로 발생되는 문제는 보통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시설이나 인력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시설 인력 프로그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있어서 그 데스크,
충분하게 관광 안내소라든지 이런 게 없다. 중앙부처에서 그거 관련한 주관위원회나 이런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없다. 관련된 해외 관광객들이 즐길 만한 우리 서울이라든지 뭐 또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고 거기 관련된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게 대부분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 해외 관광객 말고도요. 우리 작년 기술직 문제가 재난 예방 개선 대책이었는데요. 거기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시설 인력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고 접근을 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집단 토의가 있는데요. 제가 집단 토의는 오늘 설명회입니다만은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슈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한 후에 찬반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찬성 반대.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서는 유일하게 2015년도만 나왔는데요. 15년도만 나왔고 최근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하고 유사한 우리 7급 국가직 면접에서는요. 15년 도입 이후에 4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 그 다음에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정말로 운이 없게도 이제 학생이 이렇게 인사위원회 어디 가가지고 뭔가 답안 수정하고 한번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오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사회 이슈 관련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요. 작년에 나왔던 게 7급 국가직에서는 강력범죄 관련해서 살인하거나 이런 분들 이렇게 얼굴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경찰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는 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무조건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주로 찬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은 현장에서 자기가 알아서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명이 한 조라고 했을 때 극단적으로 6대1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좀 팽팽하게 4대3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기가 찬성 반대를 결정하니까요. 그리고 그럼 만약에 7대0이 된다 하면 임의로 평가위원님들이 가르기도 합니다. 고생하셨는데 여기 찬성 3분은 시간 드릴 테니까 반대 의견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출제 가능성, 그러니까 들어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지만 일단 제 교재에는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목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유, 오늘 엄청 많이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개별 면접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부터는 따로 두꺼운 보충 자료 있잖아요. 그거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설명드릴게요. 보충 자료 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 1페이지 보시면 평정표 서식이라고 해가지고 2019년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예전엔 견습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습직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정시험 면접시험 평정표라고 되어 있고요. 필기 감정용 기재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 필적으로 본인은 땡땡땡임을 확인하면 이렇게 기재하는 거고요. 우리 피셋에서 OMR 카드 작성한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때는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 쓰지만 여기서는 자기 볼펜 가지고 씁니다. 검정 볼펜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직렬, 그러면 서울행정, 부산기술 이렇게 쓰는 거고, 응시번호 쓰고, 성명 쓰고, 생년월일은 자기 생년까지는 안 씁니다. 내가 생일이 7월 1일이다. 그럼 0701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를 알 수 없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필 성명 쓰는 거고요. 그 밑에 박스는 평정 요소라고 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이 면접 잘 봤는지 잘 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평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주요 기준이 이렇게 5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가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가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다가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가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그다음 마,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정말로 추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기가 하를 받았다고 했을 때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정신자세가 글러먹었다.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의가 없다. 성실하지 않다. 굉장히 불편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나나 다 요 파트가 요 부분이 보통 하를 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타깝지만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거는요, 한 분 면접 끝나고 나서 면접관님들께서 바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요, 오전에 한 네 분 하고, 예를 들어 1조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을 때, 그 세 분이, ABC라는 면접관 세 분이 오전에 1번부터 4번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5번부터 7번까지 다 합니다. 다 하고 나서, 그때 결정합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하자마자 바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이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바로 현장에서 이제 배부하는 답안지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안 적혀 있죠? 문제가 없습니다. 따로 A4 용지에 문제지가 인쇄되어 있고요. 요거는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만 쓰는 겁니다. 제가 답안지를 보여드릴게요. 실제 현장에 가면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은행에 가면 쓰면 뒤에 파란 글씨 나오는 거 아시죠? 한 장, 두 장. 그러니까 자기가 쓰기만 하면 뒤에 베어져 나옵니다. 복수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 장이고요. 그러면 본인이 필압이 좋아야겠죠? 세게 안 쓰면 안 나옵니다. 이게 세 장인 이유는 면접관이 3명이라서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 발표 내용은 몇 장일까요? 자기가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장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장입니다. 글씨가 어디가 제일 안 나오겠습니까? 맨 마지막 장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이게 실제랑 똑같거든요. 파란 글씨라서 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맨 마지막 장을 자기가 들고 발표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면접관에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지는 이렇고요. 그리고 요거를 주고 A4 용지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지가 적혀 있거든요. 그럼 약간 초안을 쓰고 옮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쓸 때 보통 이제 검정 볼펜으로 쓰는데요. 자 같은 거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라든지 아니면 동그라미 이런 목차를 달아서 자기 경험을 이렇게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 과제 작성 용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작성 용지, 요거는 NCR 용지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작성하고 나면 뒤에 글씨가 나오는 그런 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의 이제 면접반 진행하면 다 용지 이건 무료로 다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하실 거고요.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요. 요것이 3문제도 나온 해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부 다 2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문제 나올 거라고 봐서 작성 시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성 시간은 20분 줍니다. 근데 이제 상황 관련해서는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입직하고 나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그 민원 사항에 대한 본인의 대처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행정직 같은 경우에 그 상황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요. 내가 우리 부서가 국제 행사, 물론 엑스포나 뭐 이런 거 행사 담당하는 부서인데 최근에 보면 자원봉사 경력을 굉장히 우대해주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 이제 청년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인력을 그 행사 담당할 자원봉사 인력을 최대한으로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국제행사는 한 기업이 후원을 하는데요. 해당 기업에서도 우리 부서하고 상의 없이 자원봉사 인력을 전문성 가진 인력을 최대한 뽑았어요. 인력이 남는 상황이에요. 이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내가 땡땡 부처인데 어떤 그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해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창업 관련해서 민간 기업들도 그거 가지고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 매출 떨어지게 생겼다. 왜 정부가 이런 거 왜 만드냐? 항의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질문 들어보면요. 이
이 상황 문제는 누가 출제하냐면,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누가 출제하냐면, 외부, 우리 피셋은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하는데요. 문제뱅크 형식으로. 이 면접 문제들은 내부 사무관급에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냅니다. 막 딱, 답 안 나오네. 막 이런 것들을 우리 보고 풀래요. 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어떻게 설득해서 할 것인지, 자원봉사 인력을 어떤 식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만약에 자원봉사 인력을 일부라도 참가를 못하게 한다면 그분들한테 어떠한 설득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요. 그거 말고 다른 경험도 묻습니다. 봉사활동 한 적 있느냐, 뭐 실패한 경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건 기초고 플러스 알파는 당연히 묻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황 제시 같은 경우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더하기 또 다른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당연히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외 공직 가치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겁니다. 민간 기업에서 직원에게 요구하는 창의성이라는 것과 우리 국가 조직에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것들요. 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좀 쉬운 질문도 있고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질문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질문을 답을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제 그런 표현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25분이나 진행됩니다. 꽤 깁니다. 그래서 통상 1분에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답변이 이어지거든요. 1분에. 왜냐면 질문이 통상 20초 정도. 질문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20초 정도. 그 다음에 답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통상 40초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40초라는 거는 하나의 문장에 통상 8초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5문장으로 답변을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한 25개. 꽤 많은 질문이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중에서 5-6개는 당연히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답변을 못한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스스로 조금 이렇게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말리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해결 방법 관련해서는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설득 유형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급, 즉 7급 면접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이루었던 면접이요. 작년 11월과 12월에 있었던 민간 경력자, 일종의 특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업에 근무했던 종사자분들 이제 공직에 채용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거기서도 전부 다 지금 이런 민원인 설득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땡땡 조치를 하는데 민원인 또는 시민단체가 강하게 항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제 개인 발표인데요. 개인 발표 용지는 제가 아까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4장입니다. 그리고 보충 자료의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식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총 21줄입니다. 21줄이고요. 이제 보고서 제목이 보통 통상 첫 번째 줄에 들어가기 때문에 20줄 정도 기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손으로 씁니다. 그럼 워드로 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는 거라서 나중에 손이 아파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작성과 인터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작성 관련해서는 개인 발표 용지를 주고요. 별도의 문제지를 줍니다. 별도의 문제지를 줍니다. 그러면 조금 미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충 자료 있잖아요. 보충 자료에 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 9페이지요. 9페이지라고 안 돼 있나요? 예, 보시면 2018 행정직 기출문제 되어 있습니까? 기술직 분들한테 양해 구하고 우선 요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인데요. 이게 A4 용지로 이렇게 이 뭐죠? 스테플러 찍어서 나와요. 이 한 장만 아닙니다. 뒤에 자료가 붙어 있어요. 볼게요. 응시자 유의사항 보시면 다음 자료를 근거로 30분간 답안을 배부한 용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작성을 할 때 오픈북 아닙니다. 인터넷 찬스 안 됩니다. 개인이 소지한 자료 참고 못합니다. 그냥 자료에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 후에 별도의 면접장에 입실해서 면접관에게 발표하시면 되는 겁니다. 배경 상황을 줍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석유, 자동차 산업과 함께 세계 3대 수출 산업의 하나로 소득 증가 등 사회적 환경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 대두로 더욱 성장하고 있는 유망 산업 분야입니다. 또한 관광은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관광산업은 한국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관광산업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최근 감소한 추세입니다. 당신은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으로서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지위를 설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무관 단어가 생소하지요. 그래서 이게 6급에서 9급 공무원을 전부 이르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대외증명이라고 합니다. 대외증명. 사무관 들어보셨죠? 5급, 서기관은 4급인데요. 예전에는 6급, 7급, 8급, 9급을요. 뭐 서기, 서기보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잘게 쪼갰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서 너무 편하게 대하거나 그렇게 특이 민원까지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 높이자는 차원에서 다 묶어서 주무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무원 존중해달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까지 설정을 해줍니다. 문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포함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는요, 이렇게 배경 상황하고 문제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제 꼴도 보기 싫은 자료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계는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 통계가 1번이 뭐죠? 가로,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형 그래프도 나오고요, 막대 그래프도 나오고, 플로 그래프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렇게 한 페이지 내에 통계가 제일 적을 때는 2개 종류, 제일 많이 나올 때는 4개 종류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3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지로. 그래서 통계는 꼭 이제 첨부되어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1페이지 보시면 자료 2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다, 통계다 다 나와 있고요. 위에 보시면 기사 1이라고 있고 밑에 보시면 기사 2라고 있잖아요. 기사를 하나의 기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기사까지 한 페이지 내에 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언제까지의 기사를 얘기하냐면 우리 면접이 5월 말에 있는데요. 통상 일주일 전까지 기사까지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가공의 기사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 있는 기사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뭐 조중동 같이 메이저 신문 기사를 활용하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주 군소업체 신문 기사까지 다 인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준비 안 된 기사는 당연히 나오니까요. 그냥 해당 기사를 어떻게 빨리 분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외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 제가 하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외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는 이제 보고서를 쓸 때 문제점 쪽에서 참고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개선 대책 쓸 때 좀 참고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해외 사례가 실패 사례를 담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성공 사례일 겁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개선 대책에 좀 많이 인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한국형 땡땡땡입니다. 왜냐면 해외 사례니까요. 해외 사례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인용되는 나라는 보통 미국이나 일본, 독일 뭐 이렇게 다양한데요. 일본에서 뭐가 이런 사례가 있다 했을 때 보통 한국형 땡땡 프로그램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국하고 일본은 문화적인 거, 지리적인 환경, 산업 구조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단계별로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재를 하거나 발표할 때도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처음에 뭐였죠? 자료 1위? 통계. 두 번째 본 게 뭐였나요? 신문 기사. 세 번째 본 게 해외 사례인데요. 요거는 자료의 기본 축입니다.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가 3장이다 하면 통계 하나, 기사 하나, 해외 사례 하나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자료가 적게 나왔을 때는 3장까지 나왔습니다. 제일 자료가 많이 나왔을 때는 6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이 추가적인 신문일 수도 있고요.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칼럼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국민의 의견을 담은 건의함, 게시판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가 많은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나중에는 자료 많은 걸 고마워합니다. 어떻게든 옮겨 쓸 수는 있으니까, 응용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제 원래대로 들어가서 이제 3페이지인데요. 이슈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약식 보고서입니다. 이제 실무 가시면 보고서 1페이지짜리 보고서 쓸 일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되는 실제 보고서를 쓰시는데요. 우리는 면접이다 보니까 약식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간은 30분입니다. 자기가 우리 피셋 시험처럼 스탑워치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스탑워치 재가지고 보통 이렇게 작성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작성을 하러 갈 때 내가 1조에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10조인데 강원행정이다. 그리고 강원행정에서 오전에 3번이다. 갔는데 내가 번호가 3번인 거예요. 3번. 보통 응시 번호 순대로 되거든요. 응시 번호 순대로 되는데 3번이다 했을 때 1번이 작성하러 가고 2번이 작성하러 갈 때 나머지 분들은 이거 자기 준비한 자료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고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또 시간 되면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갈 때는 공부했던 거 다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한 답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요. 작성을 한 것도 면접관이 아시고 발표한 내용도 듣고 메모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 관련해서 참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좀 아쉬운데 어떤 식으로 이 부분 보완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5분이고요. 발표는 통상 6분 정도 걸립니다. 원래 8분 이내라고 하는데요. 8분이 너무 깁니다. 그 다음에 15분에서 발표 시간을 뺀 나머지가 전부 다 인터뷰로 소진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8분 하면 인터뷰는 7분 이렇게 해서 딱 어찌됐건 15분 채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질문 받기 싫어가지고 발표를 그러면 15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 인터뷰 힘들어요 하면 이제 중간에 면접관님이 끊습니다. 됐다고 적당히 하라고 하고 이제 질문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게 이걸 건데요. 행정직하고 기술직 구분되느냐? 근데 합쳐서 나온 해도 있고요. 소재 상관없이 근데 구분된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분돼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강사님 전 공대 출신이고 기술직인데요. 제 전공 중심으로 해야 되나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주로 나오는 이슈가 따로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부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토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페이지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전혀 안 쓰셔도 됩니다. 작성 관련해서는요. 자료 참고 없이 손으로 작성합니다. 우리 펜이 지금 추천하는 펜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트스트림이라고 있어요. 저는 거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트스트림 0.7 일본 겁니다. 일본 거.
그게 뒤에 글씨가 잘 나와서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펜이 있으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뒤에가 좀 잘 나오는 펜을 좀 권하고요. 파란 펜이나 이런 거 쓸 수 없고 검정 펜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발표 관련해서는 작성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요. 개별 면접 관련해서는 발표할 일 없고 이제 개인 발표만 발표합니다. 인터뷰는 면접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고요. 집단 토의 이것도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두 과목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요건데요. 요게 이제 5페이지입니다. 우선 시험장 입장인데요. 그 보람관이라고 과천에 있는 데서 면접 볼 텐데요. 저도 이제 면접을 봤잖아요. 행시 출신이니까 저도 거기서 면접 봤었거든요. 예, 가서 특정 장소에 이제 모이게 되고 거기 가면 대강당에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만한 데 있습니다. 모이게 되고 절반은 오전에 보고 절반은 오후에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단 뜨면 내 응시번호 확인해서 내가 오전에 갈지 오후에 갈지 확인이 되고요. 입장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자마자 하는 게 평정표 작성합니다. 평정표. 아까 보신 거 있죠? 이거 OMR 카드 쓰듯이 손으로 쓰는 겁니다. 몇 장 쓰냐면 3장. 그거는 NCR 용지가 아닙니다. 그냥 A4 용지라서요. 자기가 3장 다 써야 돼요. 면접관 분들한테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평정표를 3매 작성하고요. 요건 시간 제한이 아니에요. 그냥 답안 쓰니까요. 그 뭐죠? 자기 하는 거니까요. 인적사항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전부 모인 상태에서 개별 면접 과제 줍니다. 답안지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지 줍니다. 그럼 전부 다 동시에 씁니다. 내가 응시번호 1번이든 응시번호 오전이 4명이 보통 보니까 4번이든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4번이 골치가 아픈 게 자기가 쓰고 나서 이 답안지 다 회수해 가요. 20분 지나고 나서. 기억이 안 나요. 1번은 하고 나서 좀 기억이 나는데 4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20분 동안 작성하고 나서 다 반납하고 나서 자기 별도 메모지 같은 데다가 경험 뭐 썼는지 살짝 메모는 해둬야 돼요. 살짝이 아니라 당연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는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해야지 자기가 준비할 때 뭐 썼는지, 특히 상황 관련해서 어떤 내용 썼는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회수해가고요. 그러면 오전에 뭐 예를 들어서 오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전원이 즉 오전에 각조 1번부터 4번까지 다 개별 면접까지 다 쓰고요. 그 다음에 개인 발표하러 갑니다. 개인 발표하러. 그러면 요거는 각조의 1번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행정 1번, 그 다음에 부산행정 1번, 경기행정 1번 뭐 이런 식으로 가서 PT를 작성합니다. 30분 동안. 그럼 각조의 2번 분들은 원래 모여있던 장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뭐 나온지 모르는 상태로. 그 다음에 작성하자마자 이제 발표 및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요, 면접실에서 연속해서 진행됩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일단은 1번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요거 작성했죠. 그 다음에 이거 작성하러 갔죠. 끝나자마자 면접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총 15분, 25분 다 합쳐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요 정도 사이즈의 대강당에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1조 1번부터 4번분 1조 5번부터 7번까지는 오후에 옵니다. 모인 사람은 이렇고요. 2조 1번부터 4번 해서 똑똑똑 해가지고 한 20조 정도 구성된다고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쓰는 게 개별 면접 과제 다 같이. 그 다음에 각 조에 이거 조금 작습니다. 공간으로 따지면 이 공간의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되는 중강당 비슷한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1조에 1번, 2조에 1번, 3조에 해서 20조에 1번 분이 작성하는 게 개인 발표 작성장으로 갑니다. 그럼 남은 분들은요. 2번부터 4번은 그냥 책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혹시나 자기 까먹을 수 있으니까 개별 면접 과제 경험 적은 거 메모장 보면서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4번 분부는 엄청 대기 많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각조 1번부는 어디 가냐면 다시 요것보다 작은, 요거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원룸 2개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봅니다. 요게 면접장입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세 분이 계시고요. 앞에 자기 책상이 없어요. 그냥 의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조라고 치면 이 면접장이 20개가 있겠죠. 예, 20개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로 가면 2번 분들이 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가고 또 작성하고 가고 이러는 거고, 1번 분들은 이거 면접 다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하고 집에 갑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이거예요. 면접이 타당한 것 같느냐, 시간이 길었느냐, 짧았느냐, 1박 2일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피셋 난이도가 어땠느냐, 이런 거 다 설문조사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고, 이분들은 다시 여기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가서 문제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면접 받을 때는 제가 초반 번호였는데, 그때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옷가지로 갔어요, 옷을. 그래서 제가 알려주겠습니까? 다 경쟁자들인데. 그래서 다 이거 열심히 이거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에서 왔는데 몇 분께서 지금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이니까요. 10분부터 시작할게요. 예. 예, 충분히 쉬고 진행하겠습니다.